그래서 뭔가 DSLR이랑 화질이 다르지. 핸드폰이랑 뭔가 보정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와, 구독자가 그래도 매주 좀 늘고 있어서 아주 기분 이게 좋아. 한 11명이요. 벌써 11명이야? 오늘 아침에 봤을 때 9명이었는데? 네, 저도 공유해주세요. 아, 선생님 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그래, 아유, 로그인 풀리지 하라고 않아. 못했어요. 클릭 와서 로그인 하라고 못했어요. 로그인 원래 안 하고 봐? 아니 그거를 하기 너무 귀찮더라고요. 비번이 길어져서. 아, 근데 대신에 2등 했잖아요. 뭘 2등해? 저 아, 들어가서. 그렇네. 그래, 나 그럼 몰랐어. 두등에도 먹어요. 2차 함수. 저번 시간에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표준형까지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 표준형 넘어가지고 일반형까지 확장을 시켜볼 거야. 아마 오늘까지 수업하면 진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해야 돼. 해야만 해. 그래서 쭉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앞에다가 개념 파트 추가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좀 적어야겠다 싶은 것들 있지? 옆에 노트, 메모하는 부분에다가 적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2차 함수의 기본형 얘는 y는 ax제곱 2창만 있는 꼴이었어.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원점이 꼭지점인 2차 함수가 되는데 최고차 한계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 이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위로 블록이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런데 2차 함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감소 증가, 얘 같은 경우엔 증가 감소가 바뀌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든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든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 있지? 이 세로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야. 그래서 얘를 대칭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꼭지점 그리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리고 축의 방정식까지가 2차 함수의 특징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거든.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보든 이 세 가지는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꼭지점 축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거야. 자, 그래서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a가 양수든 음수든 꼭지점은 원점이지. 그래서 0,0이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대칭축을 말하는 건데 y축이 대칭축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y축이라고 쓸 게 아니라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줘야 되는데 y축은 어떤 점들의 모임이지? 민주야? 맞추요? y축은 아, x가 0. 그치, x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이지. 0,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4, 0, 0, 0,1, 0,2 그러면 x는 0 이렇게 써주면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y는 y축이라고 하지 않고 x는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형에서 꼭 파악해야 될 거는 AF 그 다음에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형 이야기하면 이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런 형태의 포물선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내가 y는 bx제곱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뭔가 y축에 가까워진 거지?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감소하려면 요 값이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볼 수가 있냐? a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y축에 가깝다,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가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 2차 함수 그래프의 폭 있지? 여기 줄어든다 라고 하는 표현이랑 똑같으니까 두 가지 표현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고. 자,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a의 값이 커질수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음수일 때 좀 달라지거든. 왜냐면 봐봐, y의 값이 이번에도 폭이 줄어들고 y축에 가까워진 거잖아. 마찬가지로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감소해지려면 이 a 값에 뭐가 커야 되겠어? 크기가 커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값이 아니라 무슨 값?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y에 가까워진다. 음수일 때는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4x제곱이랑 둘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까운 거야? 얘가 더 y축에 가까운 거야. 왜냐면 앞에 곱해진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감소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특히 쓸 때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우리가 기본형의 그래프를 가지고 표준형을 볼 거거든. 근데 이 표준형은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키는 거를 한번 식을 구해볼 건데, y축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로 평행이동 시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 방향,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래프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래프를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근데 y축 방향 평행이동이 좀 더 쉬우니까 y축 방향 평행이동 먼저 구해볼게. 자,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미 1차함수에서 해본 적이 있어. 1차함수의 그래프를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우리 1차함수 그래프에서는 y절편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였지. 그래서 그 상수만큼 더하고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y축 방향 평행이동은 ax제곱 플러스 p 뒤에다가 상수 p를 붙여주면 돼. 만약에 여기가 음수면 마이너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겠고. 그렇죠?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있잖아. 꼭지점이랑 당연히 축의 방정식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꼭지점은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원래는 0,0이었는데 y좌표만 p만큼 플러스 돼가지고 0,p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있잖아. 축의 방정식은 잘 생각해보면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위아래라는 말이지. y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로선이었어. 얘가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왜냐면 이 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위아래로 그냥 끝도 없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거야. 얘를 위로 올린다고 한들 아래로 내린다고 한들 아무런 변화 없겠지. 그래서 여전히 축의 방정식은 뭐일 거다? x는 0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인데 민주야, x축 방향 평행이동 어떻게 시키는지 기억하고 있었니? 표준형이세요? 잠깐만, 표준형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q라고 쓰는 게 좋겠다. 왜냐면 아마 교과서에서 대부분 y축 방향 평행이동을 q라고 서술할 테니까. 자, 내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면 이 식에 따라 뭘 해야 될까? y축 방향 평행이동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 q 붙여주면 되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오,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 x 대신에 x-p를 대입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는 0,0이 꼭지점이던 게 p,0이 꼭지점이 되도록 오른쪽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도 그렇고 축의 방정식도 그렇고 오른쪽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0,0이었던 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니까 p,0이 되고,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자, 봐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이지. 오른쪽으로 p만큼 움직였으니까 x 좌표가 p인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x는 p라고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어쨌든 꼭지점은 뭐 원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y축 방향 평행이동이든 x축 방향 평행이동이든 변형이 생기지만 축의 방정식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y축 방향 평행이동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그래서 x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 요거를 종합해가지고 이 기본형의 그래프가 평행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면서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위아래고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왼쪽 오른쪽이란 말이야. 내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높낮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그냥 따로따로 y축 방향 평행이동은 y축 방향 평행이동대로, x축 방향 평행이동은 x축 방향 평행이동대로 처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한 번에 x축 방향으로도 얼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도 q만큼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x축 방향 평행이동은 x축 방향 평행이동대로 x 대신에 x-p를 대입할 거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은 y축 방향 평행이동대로 그냥 뒤에다가 플러스 q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원래 y는 ax 제곱이던 게
x 대신에 x-p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이던 게 x-p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은 그냥 표를 갖다 붙여버리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꼭지점은 원래는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p, 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이라 그랬지. 그럼 봐봐. 원래는 0,0이 꼭지점이란 게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됐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p만큼, 위쪽으로 q만큼. 그러면 추계방정식은 어찌 되었건 뭐야?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이지? 아, 그럼 x좌표가 얼마인 점들? p인 점들의 모임이고, 실제로 우리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추계방정식에 영향 안 미친다 그랬지? 그러면 추계방정식은 여전히 x는 p가 되겠네. 그래서 꼭지점이랑 추계방정식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건데, 잠깐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 평행이동이 전부 다 이게 종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왜냐면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이동 말고 다른 평행이동은 없으니까. 그럼 있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바로 얘를 바탕으로 꼭지점이랑 추계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관찰하면 되냐? 우리가 이런 걸로 주어져 있는 상태를 무슨 형이라고 하냐?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왜 표준형이라고 하냐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이랑 추계방정식이라고 그랬지. 이 꼭지점이나 추계방정식이 이 시간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식을 보면 바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추계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꼭지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안에 완전 제곱식 있지? 완전 제곱식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일까? x-p가 0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p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제곱식 뒤에 똑 떨어져 있는 상수 있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언제나 꼭지점을 지나는 x좌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한번 봐. 예를 들어서 y는 2,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쳐.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냐? x좌표는 완전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니까 x-1이 0, x좌표는 1 되겠지? 그리고 y좌표는 완전 제곱식 뒤에 쏙 남아있는 상수니까 1,3 이렇게 되겠고, 추계방정식은 x는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있잖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지우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우리가 그러면 이 표준형의 그래프는 누구를 얼마큼 평행이동시킨지 알 수 있거든? 얘는 기본형. 얘의 뿌리가 뭐였겠어? y는 2x 제곱을 얼마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은 누구랑 똑같을 거야? 2x 제곱이랑 똑같을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3칸이니까 꼭지점을 1,3으로 잡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1,3을 잡은 다음에 y는 2x 제곱이니까 뭔가 x 제곱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잡아주면 얘가 바로 y는 2, x-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식을 표현을, 이차함수의 식을 표현을 해놓으면 꼭지점이나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원형 같은 거 있지? 얘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단번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얘네가 이차함수의 식이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 주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좋겠지? 근데 나중에 귀찮게 하고 싶으면 뭐 해버릴 거야? 이거 싹 다 그냥 전개해버리겠지?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고 싶다.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게 오늘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얘는 그냥 싹 다 풀어서 아주 노멀하다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거야. 아, 타이머 눌러야 돼. 타이머 눌러야 돼. 지금 몇 분이지? 14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15분 잡고.
이번에는 싹 다 전개되어 있는 요거 무슨 형이라고 했냐면 일반형이라고 했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렇게 일반형으로 던져 놓으면 사실 나중에 이제 2차 함수가 익숙해지고 나면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면 이렇게 그려놔도 알아서 대강 이제 그래프를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 근데 그게 이게 일종의 2차 함수의 표준형이 한국어고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약간 외국어다 이런 느낌으로 좀 그리게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막 외국어를 배우면 막 하나하나 단어사를 찾아가면서 바꿔가면서 봐야 되지. 그래서 일일이 얘를 표준형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볼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쌤쯤 되면 대략적으로 이 식을 딱 던져줬잖아. 그러면 대강 머릿속에 이 표준형이 그려져. 완벽하게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잡는 법이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 근데 아직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 하나하나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표준형은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 등장해? 완전 제곱식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과정이 뭐랑 아주 유사하냐면 우리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 2차 방정식에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있었지? 요거 하는 과정이랑 아주 유사해. 그리고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랑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그 방법 하던 거를 이용하던 거를 떠올려가면서 풀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거 A, B, C라는 문자로 놓고 보면 되게 어렵거든. 왜냐면 막 A분의 B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텝이 여기다가 쓸까? 첫 번째 스텝이 뭐 하는 거냐면 2차랑 1차항을 뭘로 묶기? 2차항 계수로 묶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2차항과 이어서 1차항을 2차항 계수로 묶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게 좀 뽑힌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2차항과 1차항을 뭘로 묶어? 2차항 계수 2로 묶는 거야. 2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지. 자, 근데 결국에 우리 뭐 만드는 게 목표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한 상수항의 자리는 비워두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상수항은 바로 뒤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채워서 뭐 완성하기? 완전 제곱식 완성하기. 자, 근데 상수항을 어떻게 채울 거냐? 봐봐. x제곱 플러스 2x. 내가 상수항 만들려면 이 상수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될까? 1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어떻게 1이라는 걸 알 수 있냐? 자, 봐봐. 2차항 계수로 묶었으니까 2차항 계수가 1 돼버렸지. 그지? 2차항 계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차항 계수 절반의 제곱이라 그랬지. 1차항 계수 2의 절반 1이지? 1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1 되겠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1을 마음대로 더해준 거야. 여기 지금 등호가 원래 있던 상태에서 마음대로 뭔가 더해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값을 유지할 거면 뭔가를 빼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가 1을 더했다고 1을 빼는 게 아니야. 왜? 앞에 곱해진 개수가 있기 때문에 2랑 1을 곱해보잖아? 그러면 우변 전체적으로는 얼마를 더해준 거야? 2를 더해준 거야. 그럼 실제로 값을 유지시키려면 얼마 빼줘야 되겠어? 2를 빼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을 완성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2인 거 보니까 이 친구의 뿌리, 기본형이 뭐였겠어? 2x 제곱이었겠지?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이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네. 자, 그러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2x제곱의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지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려지면 되는
그려지면이 아니라 그리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근데 A, B, C 놓고 보잖아. 식 유도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 일단 여기서 2차 함계수 A로 2차 함이랑 1차 함 묶잖아. 여기가 뭐가 돼? A분의 BX가 돼. 여기서부터 좀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지. 자, 그럼 필요한 상수를 보잖아.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이니까 절반이라는 말은 2분의 1 곱했다는 말이랑 똑같아. 절반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게 되겠지. 그럼 봐봐. 식 전체적으로는 둘이 곱하면 4A분의 B제곱 곱하면 A 하나가 약분되는 거니까 4A분의 B제곱을 더한 거니까 뒤에다가 얼마 빼줘야 돼? 4A분의 B제곱을 빼줘야 돼. 그래야 식의 값이 유지될 거야. 자, 그러면 Y는 A 해놓고 X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통분하면 4A분의 4AC잖아. 그러면 4A분의 마이너스 해놓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가 0 되는 점이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겠네?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가 꼭지점의 Y좌표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 보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2A분의 P.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 A, B, C로 써놓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근데 요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있잖아.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이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면 편해.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 근데 기억을 해두면 올해보다는 특히 내년에 조금 더 편할 일이 많아. 왜냐면 내년에 가면 축의 방정식 내년에 2차 함수를 한 번 더 하게 되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 축의 방정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하는 과정이 사고의 과정이 조금 한 2단계 정도 단축된다.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결정적인 건 아니야. 근데 실수할 여지가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야? 이제 일반형 다룰 건데 일반형은 표준형으로만 바꿀 줄 알면 이거 전부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할 만한 게 우리가 1차함수에서도 나머지 이제 우리 1차함수 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 이야기했었거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주고 2차함수 결정하는 거 있었어. 뭐였냐면 우리 막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 잡는 거 했었고, 두 번째로 지나는 두 점, 뭐 1,2랑 2,5를 지나갈 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1차 함수식 구하세요. 그거 했었지? 그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2차 함수의 식 구하는 거 할 텐데 걔는 본격적으로 유형에 들어가면 각 유형별로 이야기할게.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식은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식을 잡을 때 표준형으로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랑 일반형으로 두고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잡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일반형으로 잡는 게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각각의 유형별로 들어갈 때 이야기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거 넘어가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 이런 일반형의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친구의 나중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거야. 이 일반형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꼴일 때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거든. 그럼 각각 A랑 B가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A
B, C. A랑 C는 되게 명확하다. A는 최고차한 대수지. 뭐 결정하겠어? 볼록 방향 결정하겠네. 자,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할 거야. 그러니까 뭘 보고 보면 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보고 A의 부호를 결정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좀 애매하니까 C부터 볼게. C는 상수항이야. X가 0일 때 Y의 값. 일종의 우리 직선에서의 뭐랑 유사한 거야? Y절편의 부호랑 유사한 거죠. 우리 직선에서 Y절편의 부호 판단할 때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원점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지? 그래서 C가 양수면 Y절편이 원점보다 위에 있을 거고, C가 음수면 Y절편이 원점보다 아래에 있을 거야. 그래서 A랑 C의 부호 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아마 너네가 제일 헷갈리면서 제일 많이 틀릴 게 누구의 부호냐면 B의 부호야. 자, B의 부호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추계방정식이랑 관련이 있거든?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추계방정식을 B가 단독으로 결정하냐? 아니야. 추계방정식은 누구랑 누구랑 같이 결정하냐? A랑 B가 같이 추계방정식을 결정할 거야. 왜냐면 쌤 써볼게. 아까 우리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y는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뭐였더라 아까 4c분의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쪽은 필요 없고 우리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추계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지. 자,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추계방정식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걸 가지고 따져볼 거거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축 기준 왼쪽에 있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x좌표는 뭐야? 음수지.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 값이. 그래야 음수가 되면서 y축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추계방정식이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x좌표가 플러스 양수가 되는 점에 있다는 말이겠고, 그 말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플러스라는 말이겠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추계방정식이 y축 기준 왼쪽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반대로 2a분의 b는 0보다 커야 되겠지. 마이너스 됐으니까. 자, 근데 분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추계방정식이 y축 왼쪽에 있겠고, 그러면 y축보다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하려면 반대로 a, b 부호가 달라야 되겠지. 자, 그래서 b의 부호는 추계방정식의 위치를 가지고 고려하면 되는데 추계방정식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y축 기준으로 나뉘는데 누구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 a의 부호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 a, b의 부호가 다르잖아? 봐봐. 그 무슨 느낌인 거냐면 y는 마이너스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고 해봐. 자, 그러면 둘이 부호 다르지? 그럼 내가 x제곱 2차항의 개수로 묶어버리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베이스가 들어가면서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추계방정식이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의 부호가 같아 버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요런 베이스가 되면서 뭐가 돼버릴 거야? x 플러스 k의 제곱. 그러면 추계방정식 꼭지점의 위치는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요걸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끊어놓고